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외벌이 가구의 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녀 한 명당 대학 졸업 때까지 들어가는 양육비가 사교육비 때문에 4억 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0대와 40대 기혼 여성 10명 중 6명은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미국의 정치 명문 케네디가에서는 식탁에서 중요한 사회 문제에 대해 가족 모두가 함께 토론하고 잠들기 전 침대 머리맡에서는 자녀들과 꿈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부모와 아이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 아이는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일방적인 부모의 가르침이 대화가 아닙니다. 아이의 생각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작년 외벌이 가구의 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맞벌이 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71만 6천 원으로 전년보다 0.6% 줄어들었습니다. 맞벌이 외 가구 소득은 매년 평균 4% 내외의 증가율을 유지하며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가구 소득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이 외벌이 가구 소득 감소의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자녀 한 명당 대학 졸업 때까지 들어가는 양육비가 사교육비 때문에 4억 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는 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가족보건복지 실태 조사를 토대로 대학 졸업까지 자녀 한 명의 양육비를 추산한 결과 올해 기준 3억 9,600만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용은 2009년 2억 6,200만 원에서 2012년 3억 800만 원으로 늘었고 다시 4억 원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부모들이 교육비 탓에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지만 불안한 노후는 결국 자녀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혼인율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출산 기피에는 경력 단절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30대와 40대 기혼 여성 10명 중 6명은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혼 기피 현상과 저출산으로 인구 절벽 문제에 부딪힌 일본의 그림자가 한국에도 들이오고 있습니다. 주 혼인 연령층인 25세에서 34세 여성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의 비율이 절반을 넘겼습니다. 결혼을 한 여성보다 하지 않은 여성이 더 많은 겁니다.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없는 전체 여성의 수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임 기혼 여성 692만 명 중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여성은 77만 8천 명으로 2010년 대비 29만 3천 명 증가하였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데 대해 직장에서의 경력 단절 문제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됩니다. 실제로 기혼 여성의 44%는 결혼,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대와 40대에서 두드러졌습니다. 대졸 여성의 수가 고졸 여성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하는 등 여성의 고학력화가 가속화하는데도 여성들의 결혼 후 경력 단절을 막을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뿐 아니라 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 도로 곳곳에 옐로카펫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일정 구역을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데요.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파란색 원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시선 추적 장치로 통학길에 나선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시선을 따라가 봤습니다. 횡단보도에 멈춰선 순간에도 움직이는 차들에 쉽게 시선을 빼앗깁니다. 옐로카펫을 설치해봤습니다. 역시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던 원이 횡단보도에 도착하자 건너편 옐로카펫에 가장 먼저 표시됩니다. 옐로카펫이 시선을 가장 먼저 빼앗은 겁니다.
옐로카펫은 어린이 보행 사고 중 가장 많은 횡단보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변을 노랗게 칠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운전자들 눈에 쉽게 띄도록 만든 공간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옐로카펫 효과를 실험한 결과 옐로카펫 설치 후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선이 전보다 2배 정도 더 횡단보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엔 밝은 곳 위주로만 넓게 퍼져 있던 시선이 옐로카펫을 설치하면 횡단보도 주변으로 보다 집중됐습니다. 색상은 노란색의 빛이 날수록 모양은 삼각형보다 사각형이, 방향은 보행자의 정면에 위치할수록 효과가 높았습니다.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옐로카펫이 확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없는 실정이어서 정부는 조만간 추가 분석을 통해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신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신학기에는 적응하느라 체력이 약해진 아이들을 여러 감염병이 노리기 쉬운데요. 주춤해진 독감 바이러스에 이어 수두, 볼거리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신학기 시작을 직전에 두고 독감 유행이 한결 누그러들었습니다. 7세에서 18세 독감 의심 환자는 꾸준히 줄어 이달 셋째 주 외래 환자 1000명당 5.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 20.4명에 이르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인플루엔자로 확인되면 해열제를 먹지 않고도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을 때 학교에 가도록 합니다. 독감 못지않게 수두와 볼거리도 개학 후 단체 생활이 시작되면 환자 수가 늘어납니다. 수두는 작은 물집 모양의 발진이 몸통에서 얼굴, 팔, 다리 등으로 퍼지며 가려움을 동반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대상으로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때 1회 주사를 맞지만 발생 건수는 10년 새 약 4배나 늘었습니다. 수두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반에서 1명만 걸려도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귀 및 샘이 붓고 통증을 유발해 볼거리로 불리는 유행성 이하 전염 역시 침 등으로 전파돼 예방접종이 필수입니다.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현재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만 100%의 효과를 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손 씻기나 이런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 전문가들은 이 두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들도 우선 단체 생활에서 격리시킨 뒤 다 낫고 복귀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전출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숨어 사는 거주불명자가 우리 국민 100명당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주민등록에서 말소된 거주불명자는 46만 명에 달합니다. 이사를 가고도 전출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숨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주불명자 중에는 19세 이하와 100세 이상이 각각 13,0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채무나 범죄 은닉을 위해 무적자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전국의 100세 이상 노인 17,000명 가운데 74%가 거주불명자라는 것도 의문입니다. 실제로 행정자치부가 밝힌 전국 최고령자는 118세지만 경기도 성남에 주소를 둔 한 거주불명자는 1882년생, 올해로 135세입니다. 살아있다면 전국 최고령입니다. 이처럼 주민등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자 지난해 총선 당시 경기도 용인에서는 수년 전 사망한 사람이 선거인 명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 발견된 만드기 사건 피해자 고모 씨처럼 19년간 축사노예로 혹사를 당해도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거주불명자들은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은 신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등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허술한 주민등록 관리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식중독 사고를 일으키는 대장균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됐습니다. 식중독 사고로 한 해 2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감도 큰데 이제 이런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학생들에게 급식할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식중독 사고가 끊이지 않아
위생에 신경을 쓰지만 오염 여부를 알 수 없어 항상 불안하기만 합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장균을 검출하는 장비가 있지만 이용료가 비싸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나흘이나 걸려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이게 기관에 의뢰하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라든지 이런 시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런적인 측면에서 약간 관리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장균을 손쉽게 검출해내는 장비가 개발돼 식중독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이 장비는 시료를 채취해 검출기에 넣고 12시간에서 18시간을 배양하기만 하면 곧바로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식 재료뿐만 아니라 칼, 도마와 같은 조리도구, 먹는 물 등 다양한 시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대당 50만 원으로 기존 장비의 7분의 1에 불과합니다. 아무 곳에 다 설치가 가능하고 가격 또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누구나 구입하기가 쉽고 전문성 없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 기술을 민간업체에 이전해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와 학교 급식소, 외식업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인성 황반변성은 노인들의 눈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노인 실명 원인 1위로 전체 실명의 5%를 차지합니다. 있으면 안 되는 곳에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생기면서 까만 점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보이다 시력이 사라지는 질병입니다. 여태까지는 비정상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가 전부였는데 국내 연구진이 아예 세포가 혈관을 만들지 않도록 원인을 제거하는 유전자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나쁜 세포만 골라 교정하는 유전자 수술인데요. 특히 기존에는 세포를 꺼내 유전자를 교정한 뒤 다시 몸속에 넣는 방식이었지만 일종의 수술 도구인 유전자 가위를 직접 주입해 수술에 성공한 건 세계 최초입니다. 몸속에 장비를 넣으면 장비가 알아서 수술 부위를 찾아가 자동으로 수술을 하는 셈입니다. 특정한 세포에 좀 더 가깝게 해서 한 방법이 한 가지 논문이고요. 나머지 한 편의 논문은 특정한 세포에 좀 더 잘 갈 수 있는 운송체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동안 유전자 수술은 암이나 유전병에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비유전성 질병 치료도 가능한 게 확인됐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저명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쏙쏙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임산부가 알아야 할 임신성 당뇨 예방 생활 수치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소장 조창현입니다. 얼마 전 부부 상담을 받았던 부모가 아들 결혼식 주례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경험으로는 부부가 뭔지도 모르고 결혼을 해서 30년 동안 힘들게 살았다면서 신랑 신부가 학교 선생님들이지만 신혼생활부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혼 전에 상담과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주례를 부탁하셨습니다. 저도 부모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그동안 수천 쌍의 부부 갈등 조정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결혼 생활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소중한 몇 가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결혼 생활은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착한 아들과 착한 딸로 성장해서 착한 며느리, 착한 사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는 것보다도 먼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우선입니다. 부부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자아실현을 도와주고 행복을 추구해가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우선적인 유일한 관계 맺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정 경영의 동업자로서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부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 과정, 성격, 가치관, 생활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해와 달처럼 서로의 역할이 다를 뿐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틀렸다는 것은 상대방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부 상담 사례를 보면 신혼여행이나 첫날 밤부터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애 시절은 명품처럼 대단하게 보였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짝퉁 같아서 실망이 크다며 속상하다고 서로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존중하는 태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부부는 대화와 소통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화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처럼 중요합니다. 피가 통하지 않으면 몸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처럼 대화가 중단되면 무늬만 가족이 됩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대화가 되면 작아질 수 있지만 대화가 중단되면 작은 문제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서 화를 풀어줘야 합니다. 나는 이래. 내 생각, 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돼서 서운해, 속상해, 답답해. 이렇게 1인칭으로 표현하면 대화가 될 텐데 당신 왜 그래? 당신 어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2인칭으로 표현하면은 대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싸움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부정적 상황이나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때는 꼭 1인칭으로 자기 느낀 감정까지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랬구나,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 하고 맞장구 쳐주면서 공감해주고 서로의 속마음까지 호심탄회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마음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끝으로 행복한 가정을 가꾸는 것은 부부의 권리요 의무입니다. 가정은 행복의 온상이요 아이들은 그 행복의 열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선택입니다. 조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단점, 아픔, 부족한 부분까지 이미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안전한 지지자로서 상처 치유와 성장의 동반자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비난이나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판검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되어야 합니다. 판검사처럼 잘잘못만 따지는 배우자는 피곤해서 함께 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 사람 편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같은 방향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부부로서 건강한 가정을 가꾸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가족을 소중하게 사랑하면서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부터 나부터라도 결혼생활은 부부가 중심이 되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마음의 대화를 통해 행복한 가정을 가꾸는 것이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이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서로의 가슴 속에 오래오래 기억되기를 희망합니다. 해와 달이 지구를 빛나게 하듯이 인간 세상에 비춘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심한 열과 구토, 설사를 동반하는 로타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세 이하 영유아 장염 질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또 음식물은 가급적 완전히 익혀서 드시고 조리도구도 깨끗이 소독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